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저는 물리를 가르치는 구본경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물리가 개정 교육 과정으로 바뀌면서 사실 엄청난 변화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좀 제 주위에 친한 뭐 국어나 영어 수학 선생님들이 과학을 조금 걱정을 해주셨어요. 왜냐면은 이제 수능 과목으로 이제 빠졌으니까 물리가. 그래서 이제 본경쌤 이제 강제로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냐고. 수업이 없어지니까 강제로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긴 했는데, 오히려 좀 더 강화가 돼가지고 저는 좀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수업할 것도 더 많아졌고 중요성이 높아졌는데,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지는 게 걱정이긴 한데, 뭐 이제 다 사는 게 힘드니까 뭐 중학생 때부터 이제 힘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면서, 네, 바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대치동에서 최상위권 학교 위주로 내신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머님들이 이 최상위권 학교에 와서 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일단 사진 좀 닮았나요? 제가 좀 이제 자부심 있는 게 프로필 사진이랑 유사한 강사로 네, 장난입니다. 네, 전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이제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다들 혹시 강남대성 학원, 어머니 혹시 강남대성 학원 아시나요? 강남대성 학원. 근데 이제 우리는 알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재수학원인데 한 번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재 최상위권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강남대성 학원에서 최상위권 컨텐츠 제작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출제가 되는 강대 K랑 강대 K 플러스의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공 지식이라든지 컨텐츠 제작 능력은 믿어 의심치 않아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보다 결국에 강사의 핵심은 학생들의 성적을 얼마나 잘 올리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일단 뭐 작년에 일단 저 단대부고에서는 일단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뭐 학생 수가 제일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때는 제가 제일 많았고 1등급도 제일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일 공부 잘하는 학교인 희문고에서도 성장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들 이제 강남 대성이랑 메가스터디가 제일 좋은 교육회사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책임자급으로 컨텐츠 제작을 계속 오래 해왔고요. 마지막으로 물리는 쉽지 않은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공자한테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5개년 먹고 가장 깔끔한 풀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바로 이제 개정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직전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과 이제 진로 선택으로 해가지고 물리학 1이랑 물리학 2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상대평가랑 절대평가인데, 이 상대평가는 말 그대로 등급제로 가는 거고요.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취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학교에서도 그냥 문제 좀 쉽게 내고 해가지고, 물리학 2는 내용 자체는 어렵긴 한데 공부를 학생들이 그렇게 막 신경 써서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중2 때부터 물리학 1을 정복을 하는 걸로 다들 좀 선행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네, 이렇게 일반 선택이랑 이제 진로 선택으로는 원래 있었는데 그게 모두 다 이제 다 상대평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물리학 1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역학과 에너지랑 이제 전자기랑 양자랑 물투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 단순히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 내용이 이제 3배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물리학만 대충 뭐 한번 훑고 올라와서는 고2 때 진짜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 물리학 1 등급 컷을 한번 이제 볼 건데요. 뭐 이제 어머니들 어쨌든 사실 1등급, 2등급만 궁금하시지 이거 밑으로는 별로 안 궁금하셔서 가지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상위권 남고 같은 경우, 뭐 중동 휘문 같은 경우는 1등급이 항상 이제 96에서 이제 100점, 그 다음에 2등급이 88에서 92, 81에서 84점으로 약간 1, 2등급은 되게 높이 올라가 있고요. 3등급부터는 조금 내려와 있어요. 뭐 그 다음에 강남권 일반고도 1등급이 이제 막 96점 정도인데, 어머니 사실 이 정도면은 뭐 한 개 틀리거나 다 맞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건데, 그럼 문제가 쉬운 걸까요? 하면은 문제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능 킬러 기출문제 싹 다 들어가 있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막 너무 어렵게 막 내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왜 96에서 100점을 받냐 하면은, 이게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400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치면은 물리를 한 선택하는 학생이 200명인데 그럼 그 나머지 200명이 선택을 안 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잘하는 애들일까 못하는 애들일까 하면 당연히 물리는 못하는 애들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막 학교에서 막 1등급이라 하면은 한 14명 정도 되는데 물리에서 1등급이라 하면은 막 일반고 같은 경우는 막 2명, 3명이 되기도 하고요. 최상위권 난고 같은 경우도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치권에 있는 뭐 휘문이나 중동에서 전교 10등 가는 애들이면은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문제 난이도가 정말 이제 극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등급 밑에 애들은 진짜 시험 보고 오면은 진짜 웁니다. 울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중대부고인데 중대부고도 이제 공부 좀 잘하잖아요. 이번에 평균이 28점이 나왔어요. 100점 만점에. 네. 네, 2등급이 52점 막 요래가지고 네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하다 다시 연락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봤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처상이 1등급과 3등급의 격차 매우 큽니다. 근데 1등급은 95점이에요. 네, 그런 이제 분포를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부터는 3등급 이하 학생들은 그래서 이제 물리 대신에 이제 포기하는 경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히 이제 계정은 이제 10%니까 어떻게 될지 보면은 이 최상위 난고 같은 경우는 한 88에서 85점 정도로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좀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에 그 4%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랑 10%를 구분하는 문제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 난이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1년 동안 배우는 거를 이제 반학기에 배우다 보면은 그 주제별로 너무 지엽적인 거는 좀 묻기가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제별 개별 문항 난이도가 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 주제에 대해서 막 킬러 문제랑 스킬을 아는 것보다는 비역학 부분을 얼마나 더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역학, 비역학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 역학은 뉴턴 역학을 말하고 비역학은 그걸 아닌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진짜로 역학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저보고 사주 보는 분이냐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건 진짜 아니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네, 물리학 이제 개정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잘 오셔서 좋네요. 저.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좀 이제 1단원은 항상 이제 뉴턴 역학이었거든요. 뉴턴 역학인데 여기서 이제 그 평형과 안정성이랑 이제 물투 범위가 들어와 주신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2단원이랑 3단원은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물투가 들어왔네 아니면 뭐가 좀 빠졌네 약간 이런 내용보다 가장 사실 중요한 거는 뭐 이거는 디테일한 건데 총평이요. 결국에 물리는 뉴턴 역학이 제일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변함이 없다는 점 그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물투 내용이 좀 추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겠지만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최상위급 문항 출제자 빈도가 좀 적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투 부분이 이제 역학과 에너지 부분인데요. 네, 여기는 사실상 그냥 이제 기존 물투랑 거의 비슷하고 2단원이 이제 그 연력학 부분인데 여기는 물리 1에서도 좀 중킬러로 다뤄졌던 파트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내용은 그냥 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이제 제가 1학기 중간고사 수업이 끝날 때 애들이랑 다 같이 박수를 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뉴턴 역학 수업을 안 해서 애들 되게 좋아해요. 이제 선생님 저는 이제 드디어 질량이랑 힘에서 벗어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도 역학을 보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도 뉴턴 역학을 한번 또 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전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한테 1학기 중간고사 뉴턴 역학은 그냥 망하지만 마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2학기부터는 그냥 사실상 좀 과목이 좀 지구과학, 생명과학스럽게 공부를 해도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뉴턴 역학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투도 기존과 비슷한데 최고 난이도인 포물선 역학 부분은 달라진 점이 없고요. 물투 내용이니까 1학기보다 난이도가 더 이제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서부터는 진짜 1등급이랑 3등급 격차가 훨씬 더 이제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물리학을 이제 중2 때부터 이제 필수라고 이제 조금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고등부 강사여서 이게 중2로 내려오는 결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중2 때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1등급 학생들이 4%가 어떻게 이제 커리큘럼이 돌아가는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중2에서 중3 때
이 뉴턴 역학을 2에서 1회독 정도는 해요.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네들은 예비 고1, 그러니까 이제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죠. 그때부터 수능에 나오는 이제 3페이지 뭐 16번, 17번 문제는 다 공부를 하고 있고요. 뭐 좀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제일 어려운 문항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예비 고1, 그 다음에 고1 여름방학, 그 다음에 고2 겨울방학 때까지 해가지고 킬러 문제를 다 정복을 하고 들어와요. 뭐 근데 사실 이때까지 역학 한 번도 안 한 친구들이랑 수능 킬러 문제를 한 3번 정도 반복한 친구들이랑은 결국에 절대로 이제 내신에서 뒤집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뉴턴 역학 같은 경우는, 물리 같은 경우는 반복이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근데 사실상 이 계정 물리학인데 뉴턴 역학 1학기 중간고사 파트만 사실 2년 동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2학기 물투 뉴턴 역학까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비역학 부분 공부량도 이제 2배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사실 이 물리에서 이제 비역학이 뭐 이제 전기나 자기나 이제 파동 같은 부분을 뭐 이제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이제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을 정량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사실 학생들이 좀 낯설어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리학 학습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시기별을 얘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뉴턴 역학을 최우선으로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단원이 많아지니까 아니, 선생님 뭐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나 뭐 이제 자기장 이런 파트도 해야 되나 하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뉴턴 역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회독수를 조금 높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최소 2회독은 뉴턴 역학은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이제 학생들이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지성으로 회독수를 높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 너 몇 번 했어 했는데 3번 했는데 이 실에 걸린 힘도 못 구하고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결정을 하실 때 이 클리닉 관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기별로는 일단 이렇게 2개로 일단 나눠봤는데, 일단 가장 권장하는 바는 일단 이번 여름에 최소한 뭐 전범위를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뉴턴 역학 사회는 4주 과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꼭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2 겨울방학 때 물리학 전범위로 한번 돌려가지고 뉴턴 역학을 한번 더 본 다음에 뒤에 비역학 부분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3 1학기 이제 예비 중3, 사실 이제 예비 고1부터 이제 고1처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물투 부분인 여기 부분을 그러니까 뭐 한 번에 제대로 하기보다는 한번 이제 익숙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2학기 때 물리학 한번 더 선행을 복습을 하셔가지고 3회독을 만드시고, 어차피 여기 전자기하 양자는 이제 3학년 1학기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친구들한테 애들이 하도 이제 기억을 잘 못하니까 지난주에, 그러니까 어제 점심 뭐 먹었냐고 물어보거든요. 애들이 어제 점심 뭐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 해가지고, 사실 이제 3학년 때 하는 거를 뭐 중3부터 엄청 빡세게 할 필요는 없으나 그래도 이제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하는 거를 좀 제일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우리 학생들에 따라서 사실 수학이나 뭐 화학 같은 경우도 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요 정도, 그래서 요거 3개는 일단 뭐 안 해, 일단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일단 역학과 에너지 1회독이랑 그 다음에 물리학은 2회독 정도는 해주는 거를 이제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수준별로 하면은 이제 뭐 이제 영과고 준비했던 친구들이나 중등 최상위, 중등 중상위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는데, 일단 그 중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되게 똘똘한 애들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영과고를 준비하거나 중등 최상위를 하는 친구들은 뭐 이제 그 형들이 하는 반에서 뭐 이제 심화반이라던가 아니면은 물투 범위인 역학과 에너지 부분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등 중상위 친구들은 일단 최소한 중3 때는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거를 하시라 이런 말씀은 아닌데, 중3 때는 반드시 뉴턴 역학은 한 번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좀 자주 나오는 질문들 위주로 좀 한 3개 정도만 추려가지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지난주에 먹은 메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학생들이 선행을 일찍 하면은 내용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물리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공식도 몇 개 안 돼가지고 내용을 기억하기보다는 익숙해지는 것이 핵심인 과목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뉴턴 역학 같은 경우는 한번 잘 해놓으면은 기억이 쭉 가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낯선 과학 현상을 이제 익숙하게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막 호르몬이 막 몇 개인지 그런 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전기나 자기장들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암기량이 적어서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하면은 후에 공부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물리는 선행을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중등 과학 후에 고등 물리로 바로 가능한지를 이제 좀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통합 과학을 한 다음에 물리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좀 많이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그 공통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통합 과학에서 물리 파트가 한 3가지 파트 정도 되는데, 그거는 그냥 물리 수업 때 거의 한 2시간이면서 3시간이면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통과를 무조건 꼭 하시고 할 필요는 별로 없고요. 바로 물리학부터 하는 게 옳은 순서입니다. 물론 어려운데 통과를 한다고 쉬워지는 파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에게 빠르게 배우면 배울수록 좋고요. 네, 하이탑이나 O2 완자를 이제 봐야 하나요? 요것도 좀 자주 물어보시는데, 일단 뭐 하이탑이 당연히 이제 좋은 교재이고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 봤었고. 근데 이제 고등 내신에서는 안 나와요. 나오는 학교를 본 적도 없고, 막 간혹 가다가 막 외대부고에서 막 부교재로 쓰고 그러는데, 하이탑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O2나 완자 같은 경우는 이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좀 뭔가 생긴 것부터 표지가 귀엽게 생겼잖아요. 아주 악랄한 친구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수능 킬러 문제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본 교재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그 강사들이 만든 자체 교재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정 물리학 출제는 뭐 어떻게 예상될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이제 많은 학교 선생님들을 뭐 실제로 뵌 건 아니지만 시험 문제를 통해서 봬요. 그래서 그렇게 뵈면은 항상 느끼는 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바쁘시구나를 좀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물리는 직접 문제를 만드는 학교들이 거의 없어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제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화학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표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림을 직접 그려야 되는데, 제가 또 물리학과 나왔거든요. 이제 그림 잘 그리는 동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수능 문제나 EBS 문제 위주로 그냥 숫자만 변형해서 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간단한 예시만 보여드릴 건데, 이거 단대부고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올해 수특 문제가 그냥 그림까지 이제 그대로 이제 나온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담인데, 간혹가다 제가 다른 학교 다른 선생님들 설명회도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영어나 국어 선생님들 같이 문제를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영어면 이제 빈칸을 어머님이랑 같이 채우고 그러는데, 저 이거 지금 여기서 풀어도 돼요? 조심히 안 되는데. 아무튼 네, 장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래서 막 기본적으로 막 엄청 역학을 잘해야 된다기보다는 기존 문제가 이제 분석을 잘하는 쪽으로 내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네들이 2대1의 속력비로 내려가고 있는 거를 그냥 이제 숫자만 넣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어쨌든 과거에 나왔던 수능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EBS 문항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 위주로 먼저 익숙해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두 파트로 이제 나뉜다고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는 이제 뉴턴 역학이랑 이제 비역학으로 나뉘는데, 요새 딱 이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와서는 이 뉴턴 역학이 1학기, 2학기 중간고사에 물원, 물투 뉴턴 역학이 되는 거고, 기말고사에서는 뭐 열역학이라던가 전작이라던가 특상, 파동 부분이 있는데, 여기 뉴턴 역학은 정말로 단기간 안에 완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비역학은 크게 계산이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이게 막 한 시험 안에 못 뒤집을 정도는 아니긴 한데 좀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1학기 중간고사랑 1학기 기말고사 때 이렇게 나뉠 것 같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가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네, 중간고사의 뉴턴 역학은 우리들이 정말 미리 신경을 써서 많이 해야 돼요. 여기 부분은 사실 어머님들이 우리 학생들 좀만 제가 잘 굴리면은 되거든요.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를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다 자녀분들이 가실 학과에 선배들이 쓴 책이거든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꼭 가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막 문제풀이 스킬을 막 중등부터 이제 꼭 알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물리는 문제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학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수학은 수식적으로 학생들이 선생님의 풀이를 보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리는 그냥 상황을 보고 이렇게 푸는 게 당연해지는 거를 납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스킬은 가르치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쉬운 선에서는 스킬을 벌써부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워크북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고등부에다가 이제 고3 수능 컨텐츠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컨텐츠는 많은데, 제가 아까 전에 그 완자랑 오투가 정말 그 살벌한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 고의 학평 문제 위주로 이제 선별을 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의 학평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3이랑 뭐 EBS 문제들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한테 제가 좀 제일 많이 강조를 하는 거는 요 이 주간지에서 제가 이 손글씨를 학생들한테 다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중등학생들은 이게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애들이 사실 글 읽기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별로 다 이렇게 손글씨가 들어가 있어서 복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최상위권 콘텐츠 같은 경우는 뭐 이따 정도로만 보여드리는 건데, 정말로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것까지 다 진행을 시켜서 사실 중학교 때 물리를 다 끝내고 올 수도 있게 제가 그렇게 커리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 시스템에서 뭐 사실 남들 다 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안 하는 게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클리닉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잘하는 친구들도 못하는 친구들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클리닉은 선생님이 옆에서 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그 강대 수능연구소 출신 조교들이 직접 매주 사회 이렇게 클리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표가 이제 10회 집중으로 금요일 6시부터 9시 때 할 건데, 제가 뭐 비역학이 중요하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뉴턴 역학만 잘 되면은 뒤에는 쭉 다 잘 되는 거니까 뉴턴 역학 집중 관리로 반을 운영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 후기 하나 보고 이제 가보도록 할 건데, 이거 그래서 남의 거 아니고요. 저 사실 이제 좀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거를 잘 안 보는데, 친한 선생님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로서 좀 되게 좋은 내용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강사인데 수업을 잘하면은 기분이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뭐 제가 사실 물리가 뭐 많은 학생들이 하는 과목이 아니지만 제가 한 게 그냥 이거 할 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고, 이게 남들이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물리 가르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학생들한테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한 관심을 줘서 좋았다고 했고요. 선생님을 좋아했다고 하는 게 좀 핵심인데, 뭐 설명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남학생이 좋아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학기마다 들어서 성적도 잘 나왔을 텐데 그 얘기가 없으셔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게 조금 더 많아지셨으니까 원어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러면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